방금 저희가 뭐 확인했던 29억짜리 신발은 그냥 뭐 한정판 오브 한정판이고 좀 손이 갈 만한 그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살 수 있는 한정판 운동화 중 뭐 어느 정도 가격의 리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신발마다 진짜 정말 천차만별인데 어떤 누가 디자인에 참여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와, 재밌겠다. 네. 아니 그러니까 운동화 그냥 케이스도 평범해. 그냥 신발이야. 첫 번째 신발을 예, 먼저 이 신발인데 평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인사이드 아웃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박스는 밖에가 검정색인데. 네. 밖에가 뒤집은 거예요. 점프맨 로고가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다 뒤집힌 거고 이 신발이 이제 N사와 O사가 콜라보해서 나온 한정판 신발입니다. 2012년도에 출시 가격이 어느 정도였죠? 25만 원에서 25만 9천 원이었나? 그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한 10몇 년 전 제품인 건 11년 전. 거죠? 11년 전. 11년? 예쁘다. 그리고 이 디자이너가 콜라보한 디자이너가 저랑 이제 나이가 같은데 작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을 그러면 떠나시면. 또 그래서 이 신발을 처음 나왔을 때 저도 국내 국외 응모를 해서 팔거든요. 당첨이 되면은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 떨어진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데. 이게 막 너무 사고 싶은데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발매하자마자 26만 원짜리가. 근데 제가 나는 100만 원은 진짜 못 쓴다. 근데 며칠째 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신발. 아니 근데 꿈에는 아니 근데 좀 웃긴 게 아니고 중학교 때도 40은 질렀잖아. 다시 들었죠. 근데 또 다 커가지고 100을 못 질러요? 또 식솔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 아들이 2명이나 있어. 와디님이 약간 집착이 있으시네. 물건 집착이 집착이 있죠. 예, 있어서. 집착이 있어서 꿈에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예. 이거는 병이 나겠구나 해서 이거는 가져야 되겠다. 가져야겠다 해서 110만 원에 110. 어허. 콜라보의 한정판이고 이제 아까 얼핏 말씀하셨지만 작가도 세상을 떠났어요. 네, 작고 하셨고 하면 이건 사실 가격대가 꽤나 물론 뭐 많이 그런 걸 이제- 올라가 있을 거라는 추측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 물론 뭐 어떤 작가의 생각이나 디자인을 돈으로 환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뭐 시장 가격이라는 게 또 있긴 할 있죠, 테니까요. 있죠. 제가 이제 소장하고 있으니까 아직 수익을 낸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바로 팔겠다. 그러면은 한 800만 원. 팔아요 빨리. 800만 원. 팔아요 빨리. 800만 원. 팔아요 빨리. 그럼 이걸 지금 800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면 800에 살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몇 명 겁니다. 있어요? 엄청 많아. 그러면 제가 850에 살게요. 정말 850. 가겠습니다. 처음 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 이제 요 스우시 로고가 거꾸로 박힌 신발을 저도 비슷한 가격에 100에 샀어요. 근데 그거는 800까지는 안 갔어. 그 얼마까지 갔어요? 그거는 거의 한 190, 200선까지 갔어요. 약하네요. 예. 그거 언제 샀어요? 언제 샀어요? 제 생일 때.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내가 팔아야겠다. 내가 팔아야겠다. 오늘 매물 10개 올라갑니다. 10개. 남편 몰래 10개 10개 올라갑니다. 원래. 또 다른 신발을 더 대단한 가져왔는데 신발이 있어요? 제작진이 이 신발을 녹화 전에 사수를 하고 있더라고. 혹시 누가 건드릴까 봐. 야 이거는 이거 좀 특이한데? 박스부터 박스가 이제 장난이 아닌데요? 스페셜한 박스고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소장품 N사에서 나온 신발인데 명품 브랜드 D사랑 콜라보를 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요거는 정화 씨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이번 달 월급 탕진하나요? 월급으로 얼굴이 될지. 그렇게 많으시 그래요? 월급보다 많다고요? 정말 손을 벌벌벌 떨면서 이거는 가족 회의를 거쳐서 구매했습니다. 여긴 무조건 가족이야. 어이, 너무 궁금한데? 신임이 가긴 간다. 자 일단 리셀가 얼마에 사셨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아니 이거 보험을 들었어. 아니 운동화 어떻게 신어? 운동화인데? 1,000만 원짜리를 어떻게 신습니까? 못 신죠. 네, 그래서 저도 1,000만 원짜리를 신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오. 이제 킴 존스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D사로 가면서 그분이 운동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거든요. 이 제품이 나왔고 이 제품은 이탈리아에서 전부 다 수제작으로 만든 제품이고 출시 가격은요? 300만 원. 처음에 발매하자마자 한 2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2천에 3천까지. 네. 제가 아는 친구가 2천만 원에 3개를 샀습니다. 그럼 6천만 원을 쓴 거예요? 신발 세 켤레? 그리고 지금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지금 떨어졌으니까. 와.
무섭다. 이 리셀 시장이 되게 자, 그러면 무섭네. 이게 안 오른 이유도 궁금해요. 왜 안 오른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발을 모으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으로 범접할 수 없는 거로 넘어가면 1,000만 원에서 1,500, 2,0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고가의 신발 살 때는 그럼 소장 목적으로 사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대놓고 난 이건 리셀할 거다. 리셀 테크용으로 사시는 저는 건지. 100% 소장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있는데 가격을 보면 또 싱숭생숭하죠. 맞아. 네. 팔고 싶죠. 아 이번에 뭐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 처분하면은 이럴 때도 있는데 아직 그렇게 막 다 하지는. 근데 이제 와디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니커를 워낙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출발을 했는지라 그렇지만 사실은 리셀을 어떻게 보면은 재테크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네. 보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 리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 애정도 크지는 않아요. 그냥 이거는 품목으로만 보는 거지. 약간 돈 버는 주식처럼. 용도.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신발의 히스토리나 막 디자인, 뭐 역사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 애틋함도 같이 들어가는 거라서. 네, 신발 다음으로도 얘기 나눠볼 품목은 언제나 나오나 기다리셨던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명품인데요. 명품은 그냥 사도 비싼 가격인데 리셀까지 하면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리셀이라는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리셀 테크를 처음 들어보신 이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샤테크. 그러니까요. 저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사실 운동화 쪽은 제가 많이 약했지만 명품 브랜드 샤땡 요 재테크는 저도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들어봐서 그 명언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오늘이 가장 싸다. 그렇죠. 네. 항상 오른다. 오늘이 가장 싸다. 근데 진짜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15년 전, 20년 전에 그냥 샀던 가방 그냥 아무 진짜 생각 올랐어요? 오, 실제로 이렇게 중고거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저기 와디 네. 씨가 이제 스니커즈 하시잖아요. 저희 집에도 한 분이 계세요. 가 보니까 차테크 하시는 분. 가방을 하고 있었군요. 제가 오. 집은 묻으면 안 된다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 네, 아내분이 그래도 집에서 재테크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사니 이랬는데 잘하고 있었네. 현명하게. 절대 안 만치겠습니다. 네. 네, 이 샤테크가 가능한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브랜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가격을 올리기 맞습니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샤텍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이 명품 브랜드들까지도 이 불안정한 경기 속에서 가격 인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사놓으면 집값 오르듯 뛰어버리니까. 맞아요. 네. 이 말처럼 정말 사놓기만 해도 1년 후에 백화점에 가보면 내가 지금 한 50만 원 벌었네?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중고땡땡 플랫폼에서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들었는데 네네. 요즘은 이렇게 비싼 이 샷땡을 20대도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하여튼 명품 거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플랫폼에서도 거래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순위에 들어있는 명품 브랜드들 몇 개 소개해드리면 3위가 지사 브랜드였고요. 그리고 5위가 M, 그다음에 20위권에 뭐 C 브랜드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위나 20위에 올라 있는 거 그리고 새로 올라오는 이 명품 브랜드들은 1, 20대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어쩐지 새로운 우리가 명품 모르더라.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은 온라인상에서 더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서 실제 금액도 올라가고 어떤 명성도 더 쌓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이 대표 상품들은 제품을 구하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샤테크 성공 요인 두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매장에 내가 가도 이 제품이 없는 거예요.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갖고 싶은 마음만으로 살 수 없는 것, 이게 샤테크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아침에 오픈런. 7시에 출근하는데 그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난 좀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많이 서 계셨었나 봐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기다려주는. 네, 제가 샤를 사겠다, 롤을 사겠다 이랬을 때 이 회사한테 계약금을 주고 성공 시 얼마. 성공 보수도 있어. 거의 변호사 느낌인데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서 그 기다려주는 대기하는 거를 다시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그것도 대파로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야, 그것도 대파로?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아침에 와서 기다리는 예. 정도가 아니라 전날 와서. 2박 3일 정도를 기다리게 되는. 아니 그래서 매장을 가면 본인인지 여부를 굉장히 맞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또 오죽하면 업체들도 이제 본인 확인 하겠어요, 진짜. 맞아. 근데 이 명품 리셀에 대한 관심도는 워낙 높다 보니까 리셀을 뭐 하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명품 재테크인데요.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구매를 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해외 직구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을 때 이 원래 해외에서 들어온 거는 관세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 관세법상으로는 이것을 리셀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나 해외 직구한 거를 상습적으로 자꾸 구매를 해가지고 판다면 관세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상습적으로 해서 입건된 사례도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워낙 고가의 물건이고 또 그것을 개인끼리 사고 파는 거다 보니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리셀 품목에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실제로 올해 플랫폼에는 또 어떤 게 많이 올라와 있나요? 올해 이제 인기 있었던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먹태맛 과자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락 라면 도시락인데 사이즈가 큰 거. 네, 엄청 커진 맞아. 네, 점땡 도시락이라고 네, 그게 1인분짜리였는데 8인분짜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집에 있어요. 네. 그럼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을 때는 먹태 과자 같은 경우는 한 10배로 거래가 됐었고요. 이제 도시락 같은 경우도 한 4-5배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인기가 좀 줄어들어서 먹태 과자는 2배 가격 정도에 그래도 2배야? 거래가 되고 있고 네. 예, 도시락 같은 경우는 50%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그런데 되고 있습니다. 11월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유통기한이 나와요. 지금 빨리 라면이 오늘 내로 생각보다 올려야겠다. 유통기한이 오늘 되게 내로 짧아요. 올려야겠다. 근데 한때 그 유행했던 전 감자칩도 여러분 기억나실 네. 거예요. 그랬나요? 네. 그게 한참 유행할 때는 먹고 남은 가루까지 판다는 글이 올라와가지고 논란이 되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네. 감자칩 냄새 판다 이렇게. 요래가 이거 다 먹고 빈 봉지를 이렇게 판다고 했는데 와 요게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와. 법에 사실 그게 있습니다. 우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같은 데 보면 개봉하면서 팔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아. 개봉을 하면 바로 오염될 수 있고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그러네. 때문에 만약 이렇게 팔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는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티켓입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왜 우리는 옛날에 야구장- 리셀이라고 안 하고 암표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야구장, 뭐 축구장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극장도 영화도, 예전에는 네,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래된 네. 역사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일단 굉장히 많고 리셀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 한 장 같은 경우에는요, 웃돈을요 최소 제가 봤을 때 거의 수십만 원부터 붙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특히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게 이 팝가수 브루노 마스가 6월에 내한 공연을 진행을 했는데 한 사이트에 이 콘서트 티켓이 올라온 거예요. 8장을 묶어서 얼마에 나왔는지 아세요? 8장. 8장? 100만 원? 8장이요. 1억 8천만 원에 나왔어요. 진짜 심하다. 1억 8천만 원. 네. 1,200만 원 넘게. 리셀을 하는 걸 정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보고 싶은 팬심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수지만 정말 진짜 팬들한테 너무 진짜 소중한 기회 또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어떤 보면 그 팬들의 기회를 뺏고 그래, 돈벌이에 사업적으로 이용되는 이용하는 거야. 건 좀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암표 네. 이게 나쁘게 암표지만 이것도 리셀의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모든 리셀이 불법이냐 또 모든 리셀이 합법이냐 이거 구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일단 좀 집중해서 좀 들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공연장 앞에 가서 리셀러한테 뭐 사는 행위 이거는 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오. 경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달리 봐야 될 게 또 있어요. 이게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을 때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티켓을 리셀러를 통해서 다시 샀을 때 어? 이거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럼 제도가 좀 미비한 점이 법 규정이 지금 있네요. 없어요. 법 규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만나서 파는 사람은 불법이지만 예. 온라인에서 거래는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이 공연법에 보면 티켓이라든지 이게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렇게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어요. 법이 없구나. 그래서 애매합니다. 안표는 다 불법인 줄 알았는데 좀 충격이긴 합니다. 이 정도로 그냥 끝내버린다는 게 특히 요즘에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공연 공지를 올릴 때 안표 거래를 금지한다고 명시를 하고 실제로 그런 표가 발견된 경우에 취소를 하는 경우도 많이 그래서 있잖아요. 실제로 거래를 네. 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 티켓을 취소해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실제로 요즘
진짜 이 구하기 힘들었었던 표 중에 하나가 가수 김동률 씨 표였어요. 임영웅 BTS급으로 구하기 힘들었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김동률 씨 콘서트의 경우에는 불법 거래에 대한 신고 접수 받습니다. 신고된 거래건은 접수 절차 진행 후에 별도 통지 없이 일괄 취소될 예정입니다라는 아예 공지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불법 거래가 확인된 티켓을 취소를 해서 더욱 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뿐만 아니라 뭐 G.O.D라던가 아이유라던가 뭐 다비치라던가 많은 아티스트들이 진짜로 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이 클릭을 해주신 팬분들을 만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런 안표상은 정말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크로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네네. 딱 해놓으면 막 다다다닥 이렇게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매크로는 사용하게 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를 통해서 이 티켓을 다수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에요. 잘못하게 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형을 받은 사례도 많고요. 단순한 업무방해가 아닌 다른 범죄가 될 수 있게 이 공연법 등이 좀 바뀌었고요.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재미있는 얘기 그리고 꿀팁이 될 만한 얘기 해주신 전문가 네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